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생하시고 고쳐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보다 좀 더 쉬워졌나요? 더 어려워졌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자, 갑시다. 요 40문제는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약간 변형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출제했던 거 그대로 온 거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평가사 시험 문제 그대로 온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못 느낀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느낀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1번의 답이 2번. 그럼 1번은 소지입니까? 아니면 이건 공지입니까? 공지. 2번이 옳은 말이고, 2번 이제 필지는 등록단이 나오면 필지가 되는 거야.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단이 2번이 옳은 말이고, 3번은 법지입니까? 포락지입니까? 포락지. 4번은 공지입니까? 맹지입니까? 맹지. 5번이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표본지하고 표준지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지하고 표본지 좀 비교할게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많이 들어봤지. 표본지는 많이 안 들어봤고, 표준지, 표본지 요 차이점. 표준지는 토지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토지가 이거 표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는 토지 가격 공시, 지가 공시, 토지 가격 공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했다. 그것을 표준지라고 그래. 표본지는 표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검단에 토지 가격 변동률,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고 싶다. 그러면 검단에 만약에 1000개의 토지가 있다. 그중에서 100개만 선정하는 거야. 선정. 그것이 표본지죠. 여론조사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샘플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본을 산출했다 그러는데, 표본지 그러면 지가 변동률이에요.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공시 이렇게 나오면 표준지고,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했다 그러면 표본지고. 그러면 이거 봐요. 지가 공시, 토지 가격 공시잖아요.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틀렸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답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토지 가격 공시할 때, 지가 공시할 때, 토지 가격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가 있다. 그럼 이거는 표본지가 뭐예요? 표준지. 이거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 아마 다 알 거 있는데 5번. 답은 쉽잖아요. 근데 5번이 표준지하고 표본지가 다른 말이라는 거. 자, 이제 알고 가면 돼요.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토지의 특성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기억은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입니다. 이건 기억은 부증성이라 이거는 부동성이다. 부동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우리가 옳은 거 고른 거니까요. 니은은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해요. 토지 소유 욕구를 정지시킨다. 이거는 영속성이 아니죠. 이거는 부증성입니다. 이건 부증성. 그래서 부증성.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 수급이 불균형하여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돼서 불균형하여 균형가 형성이 어렵다. 이거는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이죠.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 늘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증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OX, X. 물리적 공급 증가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물리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 증가죠. 그래서 틀렸고, 니을 내구성. 내구성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고 시장을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잘 안 나오는 지문들인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구성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50년, 30년 사용할 수 있다. 마스크는 이거는 내구성 아니죠. 하루 사용으로 끝나니까. 이것은 단용성. 그 마스크 재고 시장 이거 빨아서 팝니까? 빨아서 파는 게 재고 시장이거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 것은 재고 시장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고 시장.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요. 이 내구성은 잘 안 나오는데 내구성이 나오면 요 지문. 내구성으로 인해서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다 재고입니다.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난다. 주택이. 그러면 재고란 말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비싸다. 고가성은 돈 있는 사람만 시장 진출입을 할 수 있다. 비싸면 시장 진출입을 곤란하게 합니까? 용이하게 합니까?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음 지문,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디귿하고 미음. 답은 5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뭐 이 정도는 기본이 높고, 그런데 다 못 맞췄다는 거 안타깝게도 다 맞춰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결과를 여러분 결과를 1번도 다 못 맞추고 2번도 더 못 맞추고 2번은 60% 맞췄고 1번은 80% 맞췄고 저는 100% 다 맞추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3번 문제 하기 전에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부동산의 분류. 요거는 이제 자주 보셔서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분류할 때 대분류, 중분류가 있는데 다 부동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업을 나눌 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하고 공급이 개발이거든요. 개발 및 공급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럼 임대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근데 이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는 없다는 거. 기타는. 그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렇게. 요거 이제 자주 보셔야 돼요.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 나누고,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이 있다.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 관리업은 뭐가 없습니까? 기타가 없다. 기타가. 그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중개 대리업. 여기 여러분이 속하는 거죠.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 평가업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이 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 가끔씩 자주 물어봅니다. 이게 비교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관련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투자 자문업, 부동산 관리업, 그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 관리업. 이건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죠.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건데 4번 문제를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력이 있다. OX? 여기 답이잖아요. 여기 답이잖아요. 4번이 답. 이렇게. 부동산업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력을 한다.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사는요? 점유. 그 답이 4번이죠. 그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다른 거 모른다 하더라도 4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4번 답이 4번이죠. 그래도 100% 다 못 맞췄다는 거. 여러분들 요 4번 문제가 여러분 몇 퍼센트 맞춘 줄 아십니까? 여러분 4번 문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4번 문제가 32%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2번이 이해가 되냐고. 요 4번 문제 답이 몇 번이요? 4번. 근데 여러분들이 32% 맞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이거. 32%가 82%도 이거 조금 맞춘 건데 92% 100번 다 맞춰야 되는데 32%. 그럼 어디다 많이 답을 하셨을까? 어디다 답을 많이 하셨냐면 1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고 1번에다 가장 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엄청 말했잖아요. 이 두 개 구별해야 된다고. 외우시라고. 토지 소유권은 여기 봐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보면서 토지상을 미친다. 이거 바꿨잖아요. 이 정당한 이익하고 법률이 범위에서 이거 바꿨잖아요. 이거 두 개 바꿔놨잖아요.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는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중요하다. 이제 1번은 민법 제 211조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고, 요 2번이 부동산을 겨눠서 중요한 거 민법 212조. 요 2번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1번은 민법 212조, 211조 소유권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 무조건 답이니까 요 3번은 요건 알 수 있잖아요. 지하수는 모르겠다. 근데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나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지하수는 지하권의 내용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5번은 잘 안 보셨잖아요. 5번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라고.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요 최근에 요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요. 요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요 1번지 토지는 수평공간도 토지고, 공중공간도 토지고, 지하공간도 토지다. 이게 다 토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3차원의 입체공간 그랬잖아요. 토지는. 그럼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표권. 그럼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하권 또는 지중권이라고 그래요.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공중권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중권. 이 세 개를 묶은 게, 이 세 개를 묶은 게 토지 소유권입니다. 이 세 개를 묶은 게. 그러면 여기 이제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하수는 지표권입니까? 공중권입니까? 지하권입니까? 지하권이잖아요. 지하권.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공중공간 이 부분에다가 지상권, 공중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럼 그 공중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데 공중권의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지표에, 지표, 수평공간 지표잖아요. 지표에 흐르는 물, 지표에 물이 흘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이거를 막아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영수권이라고 해요. 영수권. 쓸 영자 물 숫자 영수권. 그러면 이 영수권이 지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지표 공간, 지표면으로 흘러가요. 그럼 이 지표면으로 흘러가는 이 영수권은 지하권입니까? 지표권입니까? 지표권이에요. 지표권. 지하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좀 틀렸잖아요. 이거는 지하권의 내용이 아니라 지표권이 지표권. 지표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그런 일부러 여러분들이 5번 같은 지문을 모르니까, 5번 같은 지문 제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제가 한 번 언급했어요. 지하수는 지하권 내용으로 토지 소유권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러 답을 쉽게 준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요. 4번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 이제 알고 가면 되잖아요. 틀렸으면 요거 특히 요 두 개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거. 두 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 2번에 외운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상을 미친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속합니까? 속한다. 속한다. 그 다음에 영수권, 흐르는 물, 물에 대한 권리는 지하권입니까? 지표권입니까? 지표권이다. 그러면 되진지.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다르다. OX?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다르잖아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고 동산은 점유가 되는 거고. 자,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는 좀 여러분 바꿨죠? 제가 요 글자 하나를 잘못 쳐가지고 잘못 보내서, 원래는 요 가격인데 사업부지 자격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바꿨죠. 요 매수 예정 여기까지 지웠는데 요건 지울 필요 없어요. 요거 지울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여러분 시험지가 다 바꿔줬는데 원래 자격 이렇게 보냈거든요. 가격.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부정적이죠. 대출이자의 상승했습니다. 부정적이잖아요.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럼 부정적이잖아요. 사업 시행자에게.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했다. 용적률이 증가하면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긍정적이죠. 요거만 긍정적. 여기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죠. 이 땅을 사서 아파트 건설 사업할 건데 요 매수 예정 사업 부지, 이 부지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요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만 긍정적이고 전부 다 부정적이죠. 그 부정적인 건 몇 개입니까? 4개.
6번 문제. 6번 문제 여러분 많이 맞췄네요. 6번 문제는 거의 다 맞추셨어요. 6번 문제 기억.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 분석하는 거. 분양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하는 건 뭡니까? 시장성 분석. 요거 작년 시험 문제다 제가 하나를 첨가한 거라고. 작년 시험 문제 여기까지만 나왔죠. 두 가지요, 두 가지 이렇게. 그지? 제가 하나 첨가한 거죠. 그러면 기억은 시장성 분석이고 니은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이렇게 나오면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하고 감응도 분석이 같은 말. 그래서 기억은 시장성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과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입 요소 나왔습니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 같은 말입니다. 민감도 분석하고 감응도 분석하고 같은 말. 자, 그다음에 디귿. 공급되는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되는 비율, 흡수율 분석이죠. 이거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답 몇 번입니까? 5번. 거의 다 맞추셨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 7번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부동산 정책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갑자기 정책이 나왔죠? 정책이 순수하고 다르게. 1번 문제가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틀린 게 그렇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답 몇 번 나왔어요? 답을 모르죠? 7번 문제 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2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부터. 지구 단위 계획 그랬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렇게 나왔죠. 일부. 그런 말 나와야죠.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장기 발전 방향이 그랬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2번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계획. 이렇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온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번 개발이익 함수에서 개발이익이 나왔습니다. 개발이익이 나오면 물가 상승률입니까?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 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다는 거. 요게 포인트. 개발이익 정상지가 상승분.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됐습니까? 그렇지. 선매 대상이 되는 거.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두 가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을 때 그게 공입사항용, 공익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때 선매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허가받았는데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은 2번. 의외로 쉬웠고. 자, 그럼 이제 4번 지분. 4번 지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4번은 여러분이 안 보셨을 겁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요. 아마 근데 이거는 중개사 선생님한테 들었을 거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중개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고. 그래서 중개사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하나 알고 와야지. 책이 없지만 저한테 처음 들어본 거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 처분받았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고 와야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구역 5년 이내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하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 5년으로 가면 안 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5년으로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지정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은 4번 하나.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았다. 그럼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번 문제 가죠. 8번 문제는
여기 이제 필수서 가지고 요거 틀리신 분들은 필수서 가지고 보실 때 33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혹시 이거 기억난가 봐요. QB 기억납니까? QB 뜻이 뭡니까? 요 QB가 Q가 뭐요? 수요함수 공급함수에서 Q만 나와. QD는 100이다. QS는 300이다. 이렇게 Q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말이야. 봐요.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가 일반적인 형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반적인 형태 볼까요?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도 똑같아요. 어떤 거 가지고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수요함수가 일반적인 게 여러분 판단해봐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수요함수가 어떤 게 일반적인가 봐봐요. 제가 두 개를 써볼 테니까 QD는 300 마이너스 뭐 EP 요거하고 2번 QD는 300하고 어떤 게 일반적인 건가? 1번 일반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는 Q도 나오고 P도 나와야 돼. Q는 수요량, P는 가격. 공급함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여기 일반적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Q도 나오고 P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떠요. 이렇게. 근데 특수한 경우 수요함수, 공급함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Q도 나오고 P도 나온다. 특수한 경우는 그럼 하나만 나오는 거야. 자, 특수한 경우 가볼까요? 특수한 경우는 1번 QD는 300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일반적인 Q도 나오고 P도 나오고. 그 특수한 경우는 요 P는 안 나오고 Q만 나오잖아요. 2번 P는 200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 숫자는 상관없어요. 또 숫자 가지고 QD가 300 나와야 특수한 경우 이러지 말고 200이 될 수도 300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Q만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다음 피탄 그랬잖아요. 피탄 힘들면 파탄이라고 해라. 완전 파탄이 낫다. 그 파가 P만 나오면 그러면 완전 탄력적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저 둘 중에 하나만 다 외우지 말고 QB 하시든지 피탄 하시든지 여러분 그것은 자유라겠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 공급함수가 이제 제가 수요함수 가지고 설명했지만 공급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급함수 일반적인 경우 공급함수가 일반적인 경우가 QS는 300 플러스 P 공급은 플러스 값이니까 그럼 특수한 경우는 1번 QS는 300 2번 P는 200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Q만 나오면 QB P만 나오면 피탄 그랬잖아요. 피탄. 그럼 여기는 Q만 나왔으니까 QB니까 공급 곡선이 완전 QB 완전 비탄력적이라 비탄력적 이렇게. 그 피탄 공급선이 완전 탄력적 이렇게 탄력적 이렇게. 그럼 됐네 이제. 그러면 여기 공급함수가 두 개가 왔는데 둘 다 Q만 나왔어요. Q만. 그러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1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완전 비탄력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해봐야지. 느낌상 답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물어보잖아요. 균형 가격이. 그럼 균형 가격 계산해봐야죠. 원래 균형점.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는 공급함수가 QS는 100. 그럼 100 이꼴 수요함수 600 마이너스 2P. 2P를 넘겨요. 2P는 600에서 100을 빼니까 500이네. 그럼 2P는 500. 그럼 P는 몇입니까? 250.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 물어보는데 포인트는 이 앞에가 아니라 뒤에. 이 뒤에 앞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 그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이제 공급함수가 200이 됐지. 100이 아니라. 그럼 200은 600 마이너스 2P. 2P를 넘기면 마이너스 2P를 넘기면 2P. 600 마이너스 200. 그럼 2P는 400. 혹시 이거 못 푸신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면 저한테 오시라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풀어야 되니까. 못 푸신 분 있다니까. 아니 못 풀 수 있어. 최근에 오셨다든지 아니면 계산 문제를 전혀 신경 안 썼다. 근데 계산 문제 안 하니까 점수가 매우 낮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모르시는 분 있다니까. 그러면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건이 있죠.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시라고 저한테.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면 옆에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옆에 언니가 뒤통수 쳐. 저희는 저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라고. 그럼 가격은 50이 뭐요? 떨어졌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답 몇 번입니까? 3번. 오늘은 1번 아니네. 계산 문제가. 오늘은 계산 문제 1번 아니요. 오늘은 계산 문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답 2번 아니고. 자, 됐어요. 8번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것을 제가 약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자, 9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 모르신 분들은 아, 저랬구나. 피탄 QB. 요 QB. Q만 나오면 수유함수 공구함수에서 Q만 나오면 B 완전 비탄력죠. Q가 힘들면 P만 나오면 완전 탄력죠. 피탄. 응? 그럼 이걸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안 주고 이걸 갖다가 수직선, 공구구성이 수직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얘는요 수평선,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니까 이렇게 바꿔 넣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완전 탄력적 자리에다가 빼버리고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오케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랑 우리 다 알잖아요. 수직선이다 이렇게. 그럼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 뭡니까? 수평선이다. 이렇게 됐어. 지금.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죠. 자, 8번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맞추셨나? 8번 문제 잘 하셨네요. 절반 맞추셨으니까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절반 맞추셨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고 이건 31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를 제가 숫자만 바꾼 겁니다. 지난주 보니까 계산 문제는 계속 최근에 출제했던 걸 했더니 여러분이 전부 다 계산 문제 보니까 20%, 30%밖에 못 맞춰서 잘 모르고 계시니까 어차피 매번 말하지만 계산 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것만 풀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은 못 풀어요. 시험장에 가면.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이미 출제됐던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9번 문제. 지난주도 탄력성 계산 문제 할 때 이랬잖아요. 무조건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는 탄력성이 몇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공식 만든다. 그럼 탄력성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잖아요. 그럼 수가탄이 먼저 나왔네요. 수가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 나왔습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 나왔어요. 그럼 공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눈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렇게. 근데 아파트 그랬네요. 아파트 수가탄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 앞에 있는 지하가 아파트, 수요량 앞에 있는 지하도 아파트 이렇게.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수소탄. 그러니까 수소탄이 0.5 나왔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0.5면 플러스 값이니까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이 문제는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정상제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상제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거든. 그러면 수소탄은 이렇게 나눈 거니까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수요량 앞에 있는 지하가 아파트 수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아파트 수요량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왔어요.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교탄.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몇 나왔나요? 0.4 나왔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재화가 2개니까 재화가 2개면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겁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4 플러스 값입니까? 마이너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이죠. 앞에가 마이너스 붙어야 마이너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이면 두 자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이렇게. 그럼
두 자가 대체제란 말은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수량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량을 가격으로 나누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을 소득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약간 어렵다 했잖아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수요량 변화율이고 가격 변화율이다. 근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두 개니까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다. 다른 재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럼 이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 앞에 있는 재화는 오피스텔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못 만든다 그러면 이 문제는 찍어야 되니까. 요건 이제 기본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2%씩 올라갔다 보세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2% 올라갔다네,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 감소? 감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몇 퍼센트? 1.2% 감소. 소득 탄력성 갑니다. 소득이 2%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득이 올라갔었고 정상이니까 수요량은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 몇 퍼센트? 1%, 0.5니까. 자, 교차 탄력성이 0.4.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2% 올라갔어요. 두 자가 대체지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일단 증가 감소? 증가. 몇 퍼센트? 0.8. 그럼 여기 보면 이 세 개를 묶으면 1.2% 감소 하나 있고 1% 증가, 0.8% 증가. 증가는 1.8%, 감소는 1.2%. 그럼 1.2%가 감소했고, 자, 플러스 1.8%가 증가했다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6%가 뭐였습니까? 0.6%가 증가한 거지. 0.6%. 0.6%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답이 이거죠. 0.6% 증가, 답이 2번. 자, 9번 문제. 역시 50% 밑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지. 이게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9번 문제가. 자,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이 방법이 가장 편할 거니까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을 편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을 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자유. 자, 10번 문제 같죠. 10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0번 문제 답 몇 번 나왔습니까? 답 5번이죠. 5번. 10번 문제 옳은 거 답 5번부터.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양의 변화죠. 그러면 주택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얘는 공급 변화죠. 주택 공급 변화. 그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맞나요? 그렇지. 답이 4번. 그럼 5번.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볼까요? 1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이 거래량은 탄력적일 때 많이 증가합니까?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틀렸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고 거래량 변화는 작고.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선은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입니까?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수직선이죠. 수평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적. 그러면 수요곡선, 공급선이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수직선입니까? 수직선.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만들어 보면,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만들어 보면 수요 공급함수 Q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Q가 나와야 되는가, P가 나와야 되는가? P가 나와야지. P탄 그랬으니까 P탄.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P는 200, P는 300 이렇게 나와야지.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곡선은 수직선이고 Q는 300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Q, B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3번 해당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의한 공급량이라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킨다. OX, X. 가격 상승에 의한 공급량을 변환했어. 그러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킨 게 아니라 이건 공급량을 변하니까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4번 토지가 빼고 물리적 공급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불변이다.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랍니다.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 답이 5번. 10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 다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다 못 맞췄다는 거. 틀리신 분은 왜 틀렸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11번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도 다 맞춰야 되는데 11번 문제 지난주에 냈던 거 또 냈는데 근데 절반 맞췄다는 거. 자 보자고요. 11번 문제 틀린 거 그랬어요. 11번 문제 틀린 거 답이 몇 번 나오던가요? 2번. 2번입니다. 2번. 2번 보기에 2번. 틀린 거 그랬으니까 2번. 2번.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죠? 수요 감소했습니다. 근데 공급도 감소한답니다. 2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했잖아. 알 수 없다가. 그럼 거래량은요? 감소. 저는 거래량 했지만 문제는 균형량 그랬으니까 감소. 그럼 가격은요?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선생님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겠죠? 균형가는 변하지 않고 아니라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 없다 말은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러면 불변일지 알 수 없다 소리죠. 그 답이 2번이에요. 틀린 거 고르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이거하고 이제 비교 대상 두 개 한번 비교해 봐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2번은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했어요. 근데 같은 크기로 이렇게. 1번 수요 증가와 1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동시에 발생했다. 2번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1번도 전부 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야. 근데 2번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 같은 크기로 했다고 이거. 그러니까 1번하고 다른 말이죠. 이때 불변이 나오는 거야. 이때. 그럼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해요. 두 개 다 감소잖아.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니까 거래량은 감소야. 그럼 가격이 이때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 일정 또는 일정 불변 또는 변화 없다. 변화 없음 이렇게 하지. 변화 없음. 이렇게.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말이지. 요 2번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봐봐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럼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 알 수 없다 나온다고. 어디가 알 수 없다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안 따져봐도 틀린 거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다만 이제 비교 대상은 동그라미 2번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로 발생했다. 그때는 가격이 불변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면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 폭과 공급 감소 폭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이제 1번 갑시다. 그러니까 2번을 통해서 우리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1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대요. 1번은 이제 조건을 준 거죠.
같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어디가 더 크다? 조건을 준 거죠. 그럼 수요 증가폭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3번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자, 2번은 그냥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해요. 그럼 3번은 자, 조건을 준 거야.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그랬어요. 같다면 균형 가격이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 감소한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2번하고 3번이. 그럼 요 2번은 여기 오는 거고, 아니 3번은 이렇게 오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번 봐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 같대요. 이렇게 같다 그러면 불변이 나와야 돼. 불변.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 불변. 가격은 불변이고 변화가 없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옳은 질문이죠. 4번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대. 그러면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인데 공급 증가가 더 크죠. 그럼 공급 증가가 더 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 균형량은 증가, 공급 증가가 답일 거니까. 5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줬어요.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그럼 어디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까? 공급 감소가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가 답이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문제. 이 박스에서 균형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 이 두 개잖아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 이렇게. 그 이걸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자, 기업,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이런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안 따져봐도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으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지. 이렇게. 생산적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자, 니은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이거는 의외로 쉬운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니까.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대.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 거야.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감소. 아파트 수요? 감소라고. 수요 감소. 우리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찾는 거예요. 자, 정상지입니다.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리을 아파트 건설업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미음 아파트 건설용 토지가격 상승. 여기 기역이나 니은이나 미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생산수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아파트 선호도 증가, 수요 증가. 그럼 가격 상승시킨 요인은 기역. 가격 상승시키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음. 몇 개입니까? 4개. 답이 4번. 13번 문제는 거미집 이론이네요. 거미집 이론.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부터 합시다. 모형. 거미집 모형. 자, 그럼 거미집 모형은 첫 번째 수렴형이 있었습니다. 수렴형에 대한 조건. 요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수렴형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죠.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수탄수 그랬어요. 수탄수. 그러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에서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 이걸 우리는 수탄수라고 읽었습니다. 수탄수. 그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로 나오면 절대값 생략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하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어요.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입니다. 그럼 이건 공기수 그랬던 것 같아요. 공기수. 요거 하면 끝나는. 발산형 할 필요 없어요. 발산형은 반대니까. 그럼 두 번째 이제 발산형을 굳이 써본다면 두 개를 다 외워서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우니까 요거 계속 한다고. 그러다가 헷갈린다고. 둘이 다 하면 하나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수탄수, 공기수. 요것만.
그 발산형을 굳이 따지자면 발산형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비교해서 요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번 순환형. 순환형은 역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순환형은 수요 탄력성 공급 탄 똑같을래.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그럼 순환형이 될 거니까. 그럼 끝났네. 수탄수 공기수, 수탄수 공기수, 수탄수 공기수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줬어요. A하고 B, A 분산 시향하고 B 분산 시향을 줬습니다. 그럼 A 분산 시향하고 B 분산 시향의 수렴인과 발산형을 따지려면 탄력성을 구하거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런 저는 여러분의 탄력성 안 알려주고 기울기만 알려줬거든요. 그럼 이제 A 분산 시향 하자고요. A 시장. A 시장에서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 공급 함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수요 함수가 A에서는 QD는 100-P.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수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 구할 때 Q 앞에 있는 숫자, 요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그럼 Q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P 앞에 있는 숫자도 1 나누기 1.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1. 공급함수. 공급함수 가자고요. 공급함수는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그럼 공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든 공급선의 기울기든 Q 앞에 있는 숫자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1.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공급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2. 그러면 기울기 나왔으니까 수탄수가 아니라 공기수. 여기다 공기수 써보자. 공기수는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란 소리예요.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뭡니까? 수렴입니다. 이렇게. 그럼 비분산 시장은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비분산 시장은 여기다 바로 적을 수 있어요. 비분산 시장은 수기하고 공기를 바로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분산 시장 보자고요. 수염수는 500-2P. Q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1 나누기 2.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몇인가요? 2분의 1. 공급선의 기울기 가자고요. 공급함수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그럼 6을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 3을 6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럼 6분의 3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선의 기울기가 똑같네요. 그럼 뭡니까? 순환. 자, 그러면 A는 수렴형이고 B는 순환형이죠. 순환.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잖아요. AB 관계 모른다고 해도 답은 1번밖에 없죠. 그럼 AB의 관계는 여기 A 부동산 나오고 B 부동산 나왔으니까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럼 대체적 보완제 물어본다 했잖아요. 재화가 2개 나오면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대요. 감소했답니다. 감소. 그럼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그럼 두 자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죠. 보완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완제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1번이에요. 그냥. 수렴 순환형은 지금 1번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를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지 않고 교차 탄력성 물어볼 수 있어요. 교차 탄력성. 여기다가 교차 탄력 이 자리에다가 교차 탄력성, 또 수교탄을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 교차 탄력성 구해봐라.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 계산해 봅시다. 수교탄.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가격 앞에 있는 자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자가 같은 자와 다른 자? 다른 자잖아요. A제 가격이 올라갔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 부동산이고 이거는 B 부동산 수요량이고. 그럼 A 부동산 가격이 5% 올라갔죠? 그 플러스 5%. 그 B 부동산 수요량은 4%가 감소했습니까? 감소.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 나누면 플러스값 마이너스값? 마이너스값. 마이너스 0.8.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A, B의 관계가 아니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겹쳐서 마이너스 0.8 이렇게 하겠네요. 이제 13번 됐고요. 14번 문제 가봅시다. 13번 문제도 아주 기본 문제죠. 기본의 기본. 13번 문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맞추는지 아시겠습니까? 36% 맞췄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다 맞춰야지. 이미 노출돼. 요건 그대로야. 제가 하나도 안 바꾸고. 기출문제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안 됐다는 거지. 선생님 계산 문제, 이게 계산 문제인가요? 저는 계산 문제라 생각 안 하는데. 요거는 계산 문제에서 빠져야 되는데. 자, 14번 문제부터는 10분을 쉬었다 합니다.